자, 사회복지 정책론 오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이게 그 232쪽에 보면은 네모 칸에 이런 게 있어요. 항목별 보조금이 있고 기능별 보조금이 있고 특별 보조금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특히 거기 항목별 보조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중앙정부 보통 보건복지부 같은 데에서 이 돈은 어디에 쓰라고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것들이 항목별 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규칙이나 매뉴얼이 아주 빼곡해요. 이거는 설명까지 다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처리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담당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다음에 포괄적 보조금인데 232쪽에 그 네모칸에 있는 겁니다. 기능적 보조금, 기능별 보조금 또는 포괄적 보조금인데, 이거는 돈을 이렇게 줄 테니,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돈을 줄 테니 그 범위 내에서 알아서 써봐라 하고 하는 게 포괄적 보조금인데, 이 포괄적 보조금이 그래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여지가 그래도 있는 건데, 이게 또 나름대로 그 정해진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에 적혀 있는 대로 거기에 준해서 좀 써야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자, 그리고 233쪽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국고보조금은, 자, 중앙정부가 사업 심사를 해서 지원 규모나 대상을 결정하고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칭 펀드를 의무화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매칭 펀드 또는 매칭이라 그냥 그래요. 그러면은 사업비 분담 몇 대 몇, 뭐 중앙이 몇, 뭐 지방이 몇 대 몇을 해서, 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오는 겁니다. 보통 그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많아요. 뭐 서울시청이 6, 뭐 서울시 안에 있는 구, 뭐 서대문구, 종로구 할 때 그런 구가 4, 6대 4, 7대 3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매칭 펀드를 보통 많이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하고,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뭐 청년, 일자리, 뭐 노인, 뭐 온갖 거 전부 다 매칭 펀드의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내가 맡은 업무가 그냥 위에서 딱 주는 대로만 해야 되는 업무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항목별 보조금, 포괄적 보조금, 그 다음에 매칭 펀드, 이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234쪽에 부의소득세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자, 그 234쪽의 맨 위에 줄인데, 소득 수준이, 자, 어떤 일정한 점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 일정 비율, 그러니까 정부가 정해놓은 한도가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만큼의 그 어떤 그 일정한 비율을 또는 차액을 정부가 지급해 주는 것을 부의 소득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거는 좀 부정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모자란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일정 기준에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을 누가 부담을 한다? 정부가, 자, 부담을 해준다 라는 얘기가 바로 부의 소득세고, 자, 흔히 말해서 납세자들에게 징수한 세금을 가지고, 자, 저소득자에게 지급한다라는 게 부의 소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한참 난리가 났었죠. 미국 같은 데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시장 경쟁 원리가 이게 자리 잡은 국가인데, 왜 나의 돈을 정부가 걷어가서 저 사람들에게 쓰느냐에 대해서 이거 한참 논쟁적인 주제예요. 이거는 지금도 논쟁적이고요. 70년 전에 미국 사회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도 이게 치열하게 싸웠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부의 소득세라는 단어가 참 좀 익숙하진 않은데, 이 미국을 중심으로 아주 이건 굉장히 대립이 심했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290쪽쯤 가면은 뭐 그림이 하나 나오고, 우리나라가 그 그림의 이제 그래프에 어디에 해당되냐는 건데요. 한국은 사실 지표, 통계로만 보면은 복지 저부담 국가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복지가 아직까지도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라고 밝혀져요.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내가 많은 것을 부담하고 있는데 왜 통계적으로는 저부담이라고 얘기하지?
또는 지금도 우리나라 복지 정책 잘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니까 왜 이걸 낮은 복지 수준이라고 얘기하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좀 저부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는 그 어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반대의 논리를 얘기하죠.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걸 납부하고 있는데 이걸 왜 저부담이라고 얘기하느냐 해서 사실 이게 제가 설명의 제일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니, 물론 수치로 보면 한국은 지표로 보면 저부담이 맞아요. 그런데 이 국민 여론이 과연 그걸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39쪽에 재원 조달까지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 같은 나라가 이제 고부담 고복지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가 저부담 저복지의 개념인 거고, 우리가 지금 중간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 같은데 이거를 제가 국가 간 비교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수치로만 비교를 했을 때는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비교가 되는데 과연 그것만으로 이게 비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우리가 이제 뭐 5월달 6월달 해가지고 6월 초까지 해가지고 이제 한 5-6번 정도만 촬영을 하면은 이번 학기가 또 끝나요.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제가 수업을 하긴 할 건데 그 이제 중간에 이제 다른 과목에서 배울 법한 내용들은 제가 과감히 또 생략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또 공부하시면 되니까요. 편하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